안녕하십니까, 임상훈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문학으로 읽는 시사 코너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세계가 보는 우리 코너에서 국가의 역할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공공 영역의 중요성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국가가 안 보일수록 평화로운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어떤 그 비상시국이 됐을 때는 국가가 전면에 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외신들의 보도와 함께 좀 드렸습니다. 그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외신들의 보도가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한국과 관련된 보도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인문학으로 읽는 시사 이 관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녹음을 제가 이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난 에피소드 그러니까는 세계가 보는 우리 코너에서도 잠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자아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아 격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상화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귀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자가 격리 중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이제 제가 녹음을 해서 인문계열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잡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세계가 본 우리 코너에서 이제 외신들이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의 역할 관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인문학으로 읽는 시사 이 코너에서는 역시 연장선에서 이 국가의 역할 그러니까는 그 현재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한 그리고 그 대비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장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우리가 한국식 모델을 최근 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국식 모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유럽엔 모델이 없나 미국은 어떤가 이런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똑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아시아 국가는 피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지구상의 거의 전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확진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한 10여 개국, 아시아의 10여 개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합쳐서 20개국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그 안에서도 확진자가 없는 그 청정구역이라는 의미만은 아니고 미확인 국가, 다시 말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국가들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이죠. 북한의 경우는 발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확진자가 없는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북한을 포함해서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확진자가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이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죠.
국가의 역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는 고질적인 미국 사회의 어떤 급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건강보험 문제.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그 미국식의 사고.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관여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마는 어, 특히 이제 보험이 그 의무적인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Ready for All이라고 하는 그 최근에 그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 경우처럼 모든 국민들이 단일한 국가가 보장을 하는 그런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Medical for All 그것을 샌더스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죠. 혼합식 그러니까는 어, 현재의 그런 그 구도하고도 비슷한 그런 그 의료 보험 제도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 확실한 것은 어, 좀 자유주의적인 혹은 이제 좀 거기에 대한 변형 형태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앵글로색슨 식의 어떤 그 모델 방임적 사고로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명하게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가는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진부한 말이죠. 그렇게 그만큼 그 이상 당연한 말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방송에서도 제가 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미식 사고로 보더라도 진부한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의미로 진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국가는 눈에 안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미식 사고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다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Defense Production Act라고 하는 것을 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물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물자는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관여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고전적 의미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전시에 준하는 그런 국가의 비상사태에 이르렀을 때 국가는 그 시장에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전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하버드 로스쿨의 수잔 크로포드 교수 기고문도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미국 상황, 20세기 초의 미국 대공황과 비슷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이죠. 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앞선 그 에피소드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계에서 가장 시장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더더군다나 상황이 그래서 많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동향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은 세계가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경을 닫자, 뭐 중국인을 막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련 이야기도 좀 이따 드릴 건데 세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세계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세계화도 있지만은 필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화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 대처 방식에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 상황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그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하고는 좀 다르죠. 인프라가 미국보다 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잘 갖춰져 있죠. 그런 점은 우리도 평상시 잘 알고 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유럽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 이제 유럽 언론들 통해서 이제 한국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국의 성공 사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만큼 유럽 사람들이 뼈아프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프라라 하면 의료 자원, 의료 물자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법적 그 베이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 예를 들자면은 사전주의 원칙 혹은 한국말로 이제 사전 예방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precautionary principle이라는 건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prevention이라는 게 있고 영어에서 prevention이라는 게 있고 precaution이라는 말이 있죠. preca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확실한 어떤 그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precaution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prev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을 preven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예를 들자면은 prevention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핵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명백하죠.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prevention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예방 이거는 기후 변화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그 유전자 조작 생물 같은 경우도 확실한 어떤 결과물이 아니죠. 이게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 전자파가 나온다는 그 문제 이것도 확실한 결론이 안 나오는 문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프레코션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 프리벤션이 아닌 프레코션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의 경우는 우리가 미국식 사고를 생각을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일단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고가 더 가깝죠. 소위 우리가 이제 법에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여기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반대로 어, 확실한 그 과학적인 어떤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위험에 만약에 위험이 발생한다면은 그건 불가역적이고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는 프리코션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방어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만약에 실제로 터졌을 경우에는 인류의 치명적인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이게 헌법적 가치에까지 헌법에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을 미국보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법학적인 그런 배경, 법 철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이렇게 그 사전주의 원칙 혹은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경우를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그 코로나19와 같은 그 팬데믹 현상, 그러니까 대전염병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훌륭한 어떤 그 예방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현재 그 코로나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가? 바로 그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21세기에 유럽에서 독일에서 설마 이런 규모의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는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훌륭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방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뼈아프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한국은 왜 저렇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는 우리하고 많이 유사한 비슷한 그런 검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과 같은 건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 전자동 시스템을 갖춘 검역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독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더라도 6개월은 더 걸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를 또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 예방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의 경우는 헌법적 가치로도 분명히 저 명시돼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죠. 근데 이런 경우를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전 인지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늘어나가서 한국 피해가 늘어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위생 체계, 방역 체계,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자신들에게 이게 덮칠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유럽 사람들이 지금 뼈아프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마스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스크 과연 쓰는 것이 좋은가 쓰지 않은 것이 좋은가 항바이러스를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사실 논란거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그 표준 답이 없죠.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잘 쓰지 않습니다. 원래 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된 이후에도 한국 사람들만큼 마스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한국에서 일부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오버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너무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과학적인 마스크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물론 안 쓰는 것이 방해가 되진 않겠죠.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진 않겠죠. 다만 유럽 사람들의 생각은 관념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까지 뭐 안 쓰면 큰일 난다 이건 아니라는 정도 그러니까는 확진자만 쓰면은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면 뭐 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마스크가 쓰는 것이 좋다 나쁘다 논쟁이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유럽 사람들도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마스크를 다 쓰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사실 그거는 사실관계만 우리가 가지고 얘기했을 때 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럽 사람들도 지금에 와가지고는 마스크를 쓰고 싶은데 문제는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부분인데 평상시에 마스크가 필요가 없죠. 평상시에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국가의 역할이 안 보일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니다 무슨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마스크를 안 써도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비상시국이 되었을 때 마스크를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생산을 못해서 못 쓴다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유럽은 생산량이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거는 논쟁거리로 남아있지만 현재 유럽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생산량이 못 따라가서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이건 사실관계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공공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야당에서 마스크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자고 고집해왔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경 통제 문제 있죠. 다시 말해서 국경을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국경을 막지 않고 다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이다. 이게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이다. 뭐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중국 사람들 유입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증거라기보다는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현상이
유럽이 지금 국경들을 폐쇄하고 있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거 봐라. 당신들이 좋아하는 유럽마저도 국경들을 폐쇄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한국만 이러냐. 이런 얘기를 주장하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있습니다. 국경 폐쇄의 문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럽의 굴욕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굴욕. 왜? 유럽 사람들은 쉥겐 조약이라고 아시죠? 유럽 그 국가들끼리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국경선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는 여행의 자유,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강원도를 넘어가는데 여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전 세계가 여권 없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죠. 어쨌든 유럽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결국은 국경을 닫게 됐죠. 그거는 유럽 사람들이 굴욕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경을 폐쇄하지도 않고 시민의 이동을 억압하지도 않고도 정상적인 사회가 가동하는 가운데 첨단 IT 기술을 동원해서 소위 말해서 정밀 격리라고 하죠. 핀셋 격리.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만 정확하게 집어내가지고 격리를 시킨다는 것. 바로 여기에 경탄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못하고 있죠. 자신들은 그렇게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이런 것들을 뺏어가면서 국경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국경 통제가 아니라 지역 통제까지, 통행 금지까지 하고 있죠. 지금 프랑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통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이 바로 그 한국에 대해서 굴욕을 느끼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유럽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한국처럼 못하느냐? 그렇게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통제하기에는, 한국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밀 타격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중국식 모델, 한국식 모델 얘기를 하면서 중국식 모델은 군사적이다, 군대식이다, 전체주의적이다. 반면에 한국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바이러스를 대항하고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모델을 못 따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상황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모델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유럽의 대굴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고소하다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유럽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축배를 들 땐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중한, 그리고 전위 부대로서의 어떤 그 신중한 태도를 취할 그럴 때라는 것이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식 모델을 좀 공부하려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배를 들 때도 아니고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한 어떤 매뉴얼을 연구해야 될 그럴 때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듯 하는 것이 좋죠. 지원은 하되 참견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모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용한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최대한 그로 인한 어떤 그 부대의 위기,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위기는 그 자체로도 위기지만 경제의 위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를 줄이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보이지 않지만 공공 영역의 유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공공의 역할,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 평상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위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